보다 재미있고 알기 쉽게 풀어보는 경제 아는 만큼 보인다 시간입니다. 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최근 글로벌 경제 관련 기사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국가 신용 등급. 남부 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로 인해 스페인의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등 국가 신용 등급에 대한 기사가 실리면서 그에 따른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가를 하나의 등급으로 표시해 그 나라의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 신용 등급. 그렇다면 최근 이 국가 신용 등급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와 그 의미는 무엇일까? 국가 신용 등급이란 국가가 발행하는 장기 외화 표시 채권의 신용 등급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은행이나 기업에 그 신용 등급을 부여하는 척도로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매우 크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럽의 그 재정 불안이 좀 대두가 되면서 신용평가 기관들이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하고, 특히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피그스 국가들이라 말하는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이런 국가들의 재정 위험이 부각되면서 선대 신용평가사들이 이들 국가들의 신용 등급을 낮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해외 투자자들이 그 나라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고, 이게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져서 주가와 환율 등에도 크게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 요즘 부각받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 신용 등급은 해당 국가에 대한 채무 이행 능력을 표시해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입 금리나 투자 여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신용 등급을 평가할 때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는데, 국가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주요 요소로는 크게 4가지 정도를 둘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경제 운용을 어떻게 해나가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떤 성과를 나타내고 있느냐. 두 번째는 그 나라가 재정적으로 얼마나 충분한 여력이 있는, 소위 재정 건전성이 얼마나 뛰어난 것이냐. 세 번째로는 그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건전성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그 국민들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별도로 중요한 항목 요소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요소로 할 수 있는 것이 소위 말하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국가 신용 등급은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 그 등급이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되기도 한다. 국가 신용도가 하락하게 되면 외국 투자자들은 작은 대출을 꺼리게 되고 우량 기업도 낮은 신용평가를 받게 된다. 한국은 1997년 외환 위기를 겪기 전에는 국가 신용 등급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외환 위기 직후 급격히 하락하여 투기적 등급으로 하락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신용 등급은 이제 무디스나 피치사로부터는 싱글 A 중에서는 가장 높은 단계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 S&P로부터는 싱글 A 등급 중에 이제 중간 정도 수준을 받고 있습니다. 무디스가 지난 4월에 이제 등급 상향을 하면서 밝힌 이유가, 첫째로는 금융위기 이후에 빠른 경제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재정 건전성이 다른 나라들보다 특히 좀 건전하다는 측면, 그 다음에 외환 보유액이 2,700억 불 이상으로 충분하게 뒷받침될 수 있다는 측면을 되게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 2008년 10월 이후에 무디스가 A등급 국가 이상 중에서 신용등급을 올린 나라는 저희 나라를 포함해서 단 4나라에 불과합니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는 천연자원이라든지 석유, 가스 이런 자원이 많은 나라였고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경제를 운영을 했고 재정적으로도 놀라운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올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가 신용 등급은 해당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보여주기 때문에 국제 자본시장에서 투자의 변수를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하지만 신용평가 등급의 왜곡이나 신뢰성 등 평가의 정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로 좀 구분될 수 있는데요. 아까 제일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신용 등급은 은행이나 기업의 신용 등급의 중요한 척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무디스가 저희 나라 신용등급을 상향한 당일날 저희 나라 은행이랑 공기업 25개 기관들의 신용등급이 올라갔거든요. 만약 이렇게 신용등급이 올라가게 되면 이들 기업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수출할 때 기업의 이미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최근에 유럽의 각국들이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이 올라갔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저희 나라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G20 정상회의로 인해서 저희 나라 국격이 지금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와중에 저희 나라 신용등급도 이렇게 올라간 것은 사실상 뭐 저희 나라 국민들의 자긍심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우리나라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가 그 자체로 올라간다는 간접적인 우형적인 측면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국가의 채무 이행 능력 평가는 물론 투자의 매력도까지 높일 수 있는 지표 중의 하나로 활용되는 국가 신용 등급. 글로벌 금융 위기를 딛고 경기 회복세를 지속하면서 신용 등급의 꾸준한 회복으로 국가 신용도를 높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우리가 국제 자본시장에서 그 힘을 발휘하길 기대해본다. 요즘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디지털 기기 이용해서 음악을 듣거나 TV 보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자칫 청각장애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음이 큰 공공장소에서 음향기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청각질환 환자가 늘고 있고 또 관련 보험금 지급 건수도 매년 2배 가까이나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또 특히나 난청질환은 한 번 걸리면 완치가 상당히 힘들다고 하니까 각별하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어폰 음량의 최대치인 100dB에서 2시간 이상을 듣거나 95dB에서 4시간 동안을 들을 경우에는 이 달팽이관의 그 내부에 있는 청각세포가 손상이 돼서 난청질환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소음이 심한 곳에서는 가급적이면 이 MP3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이어폰보다는 헤드폰을 사용해서 최대 음량의 60% 정도만 듣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